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소속의 윤영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 논문을 쓰게 된 문제 제기 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제 폭력 또는 폭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보복성 살인 또는 지나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굉장히 부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전공 지식을 단순히 가르치기보다는 그 대학생들에게 인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시기는 사실 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신체적 변화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변화를 겪는 과도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의 어떤 과도한 학습 또는 입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 대학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서도 여전히 학업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증, 또 학점, 또 스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 교육 본연의 목적, 인성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이나 가치 또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 대학 교육에서는 굉장히 등한시 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대학은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단순한 전공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 또는 배려하는 마음, 정직과 책임, 신의와 성실 등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책임과 또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며 또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꿈과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적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인성이라는 큰 가치이고 더 이상 학교 교육에서 이것은 이제 보충적인 의미가 아닌 필수 교육이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도 배려나 정직 또는 책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또는 신의와 성실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또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그런 유능한 시민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연구들을 쭉 보면 여전히 이런 논문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중고등학교 인성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교육의 그런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 중고등학교 인성개발 프로그램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 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적인 재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론적인 배경의 첫 번째 인성에 대한 인성교육과 인성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이제 고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의와 지혜 또는 절제 용기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사실 각 사회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그런 어떤 덕목들이 실제로 교육에 반영을 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3년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23개 주에 이미 학교교육에 인성교육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의 핵심 가치, 덕목, 핵심 역량을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법 제2조 2항에는 그 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또는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성 또는 사람됨, 품성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배려와 정직, 책임과 그다음에 자기와 타자의 존중 또는 신의와 성실 등의 그런 보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는 그런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유능한 시민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협동과 상호 존중을 지향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따뜻한 배려와 정당한 권위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생 시기는 사실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고 특히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명료화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시기에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인간과 세계가 지향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자각과 습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교과와 비교과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성과 자기설계 또는 인성과 대학생활 또는 인성과 진로 지도 등 이론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봉사 교과목 같은 체험 중심의 인성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부분의 대학들이 체계적인 인성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또 전담 부서나 전담 교수를 두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학별로 인성교육 과정의 운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여대의 바롬 인성교육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롬 인성교육은 1, 2, 3으로 구분을 해서 모두 1학점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내용을 달리해서 교양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는 목표 지향성과 자아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을 정해서 3주간 공동체 생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3학점 2시간으로 기초 필수 교과목으로 나눔 리더십이라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론과 실천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시민과 공동체, 여성과 지식, 교수와의 상담 및 멘토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희대는 그 1학년 또 중액 필수 교과목으로 인간과 가치 탐색이라는 3학점 인성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그런 교과목도 3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인식, 타자 이해 또는 사회 이해, 또 시민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균 인성 영역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2학기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성균 논어와 고전 읽기, 이론 리더십, 실천 리더십 등의 어떤 인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성신인이라는 2학점 2시간짜리 인성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이 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 3가지를 수업 외에 3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인성 교과목을 필수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졸업 인증제로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과정은 필수, 또 선택 또는 비교과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론이나 체험 중심 또는 이론과 체험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 과정을 대학의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또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 대상의 교양 필수 교과목 정도로 2-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행 연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3가지 크게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대부분이 신입생이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입생이나 저학년에게 인성교육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또는 낮은 학업 성취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는 대부분이 자기 이해 및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아성장 프로그램 또는 대학생의 정서 조절과 자기 존중감 향상,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포함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기 이해, 사회성 향상 또는 예술 치료 또는 마음 수련이나 마음 챙김 또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긍정 심리학, 또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이수 후에 대학생들의 어떤 자기 존중감이나 의사소통 능력 또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심리 및 사회 성숙도 부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의 대부분이 최소 8회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성은 의도적인 학습이나 반복 연습 또는 피드백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역량으로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S대학교 2021년 인성교육 센터에서 주관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19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학생들이고요. 매주 50분씩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인은 자기 이해, 자기 탐색, 가치관 설정, 선택과 책임, 자기 표현, 타인 이해, 자기 주장, 의사소통의 주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실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성교육 관련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회계를 정하였고요.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매주 50분씩 총 8회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인은 자기 이해, 자기 탐색 외에 여러 가지 주제로 운영을 하였고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들에게 대학생에게 기대하는 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또 서로 이야기해서 하는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대학 신입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 성숙도 검사를 사용을 하였고요. 김홍규가 개발한 심리, 사회적 성숙도 검사 중에 이 연구에서는 심리 성숙도 검사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심리 성숙도 검사의 하위 요인은 6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요인마다 7개의 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문항은 리카르드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분석을 해본 결과 긍정적 사고는 0.76, 정서적 안정감 0.68, 자아 정체감 0.77, 자아 효능감 0.82, 자아 존중감 0.79, 정서적 감수성 0.75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연구의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차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요 및 진행 방법을 소개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회차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자기 탐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3차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 또는 나의 역할 모델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4차에서는 선택과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또 나의 선택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5회차에서는 효과적인 자기 표현,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6회차에서는 타인의 이해와 타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 방법들을 익혔고요. 7회차에서는 자기 주장의 이해, 필요성, 또 자기 주장 연습, 또 자기 주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극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8회차에서는 경청과 반영적 경청 또는 효과적인 대화 기술 방법 익히기, 부탁하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에 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심리적 성숙도로 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긍정적 사고와 자기 효능감 유의미한 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 정서적 안정, 자아 정체감, 정서적 감수성 또한 유의미하게 모두 통계적으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 신입생들은 총 8회기의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했고요.
그런 후에 심리적인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자기 효능감, 자존감, 정서적 안정, 자아 정체감, 정서적 감수성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즉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가치와 적성,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도 향상되었습니다. 개방과 솔직함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과 제언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대학 신입생들이 총 8회기의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심리적인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사고를 취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와 적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개방과 솔직함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인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다양한 인성 관련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성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도 자신감 또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방법, 성과 분석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인성교육은 제도권 교육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나 학교 또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된 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